2025년 11월 29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나 다름없는 초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12월 28일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미흡한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같은 날 김 의장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과는 하되 국민 앞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말과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논란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닙니다. 기업의 구조적 문제이며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살펴봅시다. 2025년 6월 24일부터 약 5개월간 쿠팡의 고객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로 그리고 최근 주문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총 3,370만 건입니다. 여러분,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누군가가 쿠팡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갔는데 쿠팡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첨단 IT 기업이라는 쿠팡이 5개월 동안 자신들의 시스템이 뚫렸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쿠팡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겁니다.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아닙니다. 내부 감사에서 발견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11월 18일 고객 한 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쿠팡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고객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서야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안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평가합니다. 유출의 핵심 원인은 퇴사자의 인증키가 회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인증키가 5에서 10년의 유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 키를 이용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원이 퇴사하면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쿠팡의 접근 통제 시스템입니다. 법적으로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수개월간 이어진 비정상적인 접근을 단 한 번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도의 해킹이 아닙니다. 기업 보안의 가장 기초인 인사 및 계정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11월 29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박대준 대표이사가 나와서 사과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12월 28일 김범석 의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흡했다고요? 초기 대응이 단순히 미흡했습니까? 5개월간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고객 제보로 겨우 알게 됐으며 그 후로도 정확한 설명 없이 한 달을 끌다가 이제야 사과하는 게 미흡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소통에 소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범인을 잡고 정보를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전부라 믿고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이 한 달을 보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쿠팡의 자체 조사 논란입니다. 쿠팡은 12월 26일 유출된 고객 정보를 100%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이며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된 정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쿠팡은 경찰의 공식 수사보다 먼저 피의자를 접촉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있는 두 주체가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쿠팡이 정보 유출 직원과 입을 맞추고 사건의 규모나 내용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경찰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쿠팡은 정부기관과 협력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우리는 21일에야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말하는 정부기관에 경찰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의 100% 회수 완료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바로 그날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렵다.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렵다. 여러분,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변경 불가능한 일정 때문에 국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정이기에 대한민국 국회의 요구보다 더 중요합니까? 무슨 일정이기에 3,370만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까?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를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의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다른 기업인들과 함께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는 해외에 있다며 불출석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태도입니까? 더욱이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대표직을 사임한 지 7개월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표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불출석했습니다. 쿠팡의 핵심 경영진 모두가 국회 청문회를 회피한 겁니다. 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12월 17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소재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회사의 이사회 의장과 소통은 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 의장이 대만 등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오가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강제 구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정보 유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0년 쿠팡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장모 씨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1년 6개월간 쿠팡에서 일하며 체중이 15kg이나 줄었던 그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샤워를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7일 SBS 8시 뉴스가 충격적인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범석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조직적인 증거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전국택배노조는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직위 변화 타이밍도 의심스럽습니다. 김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2020년 12월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라는 공식 직위만 남겨두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공식 직위를 내려놓으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 약 1만 6,450명의 채용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고소고발로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쿠팡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그의 이중적인 정체성입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의 99%를 올립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쿠팡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현재는 미국 국적자입니다. 이사회 12인 중 10명이 미국인입니다. 문제는 쿠팡이 이 점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때는 한국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쿠팡은 언론과 쿠팡 뉴스룸을 통해 우리는 한국 기업이라고 꾸준히 강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지면 글로벌 기업이자 미국 기업임을 내세웁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019년에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인은 큰 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않은 민족이라며 한국 민족을 비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되었지만 인터넷상에는 캡처와 증언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정작 한국인을 비하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논란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쿠팡은 5개월간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보안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입니다. 둘째, 김범석 의장은 사태 발생 한 달 후에야 사과했으며 그나마도 미흡한 대응이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셋째, 쿠팡은 경찰 수사보다 먼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100% 회수 완료를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넷째,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 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 과로사 증거 은폐,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검토, 국토교통부의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 박탈론회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태도입니다.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정보를 지킬 책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떳떳이 나서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해외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인가?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쿠팡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